네, 11시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이긴 하지만 약보합권에서 조금은 조용한 흐름 연출되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7거래일 연속 우리 국내 증시를 순매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은 거래소에서 매도 전환한 모습인데요. 기관만이 오늘은 거래소 사들이고 있습니다. 1,127억 원대로 3거래일 연속 순매수 들어오는 반면 오늘 외국인 1,000억 원대 매도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맞아서 오후장까지 좀 수급 변동성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그동안 많이 샀다 보니까 오늘 매도세가 그렇게 딱히 타격은 없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또 다시 한번 매도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어떤 종목들 사들이고 있을까요? 쭉 보시면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구장창 사던 외국인이 오늘 엔캠을 1등으로 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에 전고체 종목인데요. 오늘 LNF 실적 발표도 있고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반짝이라도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오늘 보시면 또 눈에 특이한 게 신성 델타테크를 또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오늘 외국인 좀 순매수 탑10에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어제부터 주목도 높았던 조선 쪽도 오늘 세 종목 있습니다. 중공업, 해운에서는 HMM과 페노션 좀 담고 있는 모습. 다양하게 오늘은 좀 다양한 테마가 순매수 탑10에 들어와 있네요. 기관 탑10 보겠습니다. 기관들은 꾸준하게 이제 담고 있는 게 전력 설비 쪽인데 조금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HD 현대일렉트릭, LX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많이 샀다면 오늘은 한국전력 그리고 삼화전기 이렇게 좀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방어의 성격으로 사는 건지 전력 설비의 테마가 조금 더 넓어진 건지 그런 부분들도 오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심도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 클래시스 20% 급등하고 있고 이 클래시스의 온기가 화장품, 미용기기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또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상장한 HD 현대 마린솔루션 오늘 더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에 18% 급등을 했고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긴 했는데 과연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을지 조선 쪽에 대한 수급 흐름 체크도 필요해 보이고요. 폴라리스 AI가 지금 너무 잘 가고 있는데 팔이 보면 이스트 소프트도 들어오면서 오늘 장중에 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온기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다 돌지 아니면 일부 종목에만 수급이 쏠릴지도 앞으로 좀 모멘텀 체크해 보시고요. 뭐 역시나 여기도 엔캠 있고 반도체 종목, 일부 반도체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들 관심 가지는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략 세워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탑10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뭐 다양한 테마 외인 기관 담는 거 앞서서 확인했고요. 일단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좀 어떻게 지수 전략 오후장에 가져가야 좋을지 그 부분 먼저 여쭤볼까요? 네, 사실 만기 전략이라는 게 뭐 많은 증권사들도 이제 전망을 하고 하지만은 네. 사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만기일 즈음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좀 과도하게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일부 선물 매도 물량들이 약간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선물 옵션 쪽의 만기일에 대한 영향력 자체는 꽤 줄어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쪽에서도 12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견고했었던 국내 증시에 대한 장막판 매물출의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기일 때 또 흔들리는 물량 자체는 다음날 채우는 모습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 오늘 빠진 물량이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또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네.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그 국내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져서도 있고 네. 반도체 체력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다.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리잖아요. 뭐 오늘 시세 자체는 지지부진하지만 하이닉스, 삼전 뭐 이렇게 다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뭐 온디바이스 AI 소프트웨어 지금 전반적으로 좀 테마에 대한 수급이 이렇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는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포지션 좀 보고 계신 거죠? 네, 우선 주가는 뭐 더딜 수는 있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목표 주가 20% 가져가야지 이러신 분들은 사실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섹터가 어딘가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결국은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월별로 나오는 수출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제 GDP에 대한 세부 데이터들을 살펴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믿을 것은 이제 내수가 아닌 수출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국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견고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모두 다 수출과 연관된 섹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또 방금 말씀주셨던 피부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이런 쪽들 같은 경우도 전력기기도 그렇고요. 모두 다 수출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수출 쪽에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닥권에서 꽤 올라온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달러 기준 환산으로 국내 코스피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상 많이 올라온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올해 실적에 대한 개선 포인트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평년 수준의 밸류에이션 보다 밑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지수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수가 간다라고 했을 때 항상 같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섹터들 역시 지켜봐야 될 대표적인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갈 때 당연히 뭐 삼전, 하이닉스는 같이 가는 건데 대형주의 흐름을 그렇다고 치면 소부장 쪽도 같이 좀 따라가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지금 어제 뭐 삼성전자가 레드햇하고 손잡고 CXL 메모를 확장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CXL 잠잠했거든요. 네. 이런 조금 조용한 테마들 지금 딱 노려보면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지금 상황은 사실은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증시가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까지 다 올라와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전고점에서 한 1%포인트 정도 남짓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수가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지 신고가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이 대부분 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주 몇몇 개 남아 있지만은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어닝을 마무리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1, 2주 전에 대부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실적 모멘텀 자체는 이제 끝이 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대외 변수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대외 지표를 건드리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채권금리, 미국의 채권금리와 달러화 그리고 유가라든지 이러한 물가 지표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아직까지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경제 지표가 거의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주가가 재미없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제한적인 시장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들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꾸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HBM에 대한 성장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오히려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가격 상승 모멘텀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에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뭐 CXL이라든지 아니면은 액침냉각 혹은 유리기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시장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반등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용할 때 사지 말고 시장에 반응이 있을 때 사자라는 쪽이 뭐 반도체 테마로 떠올랐던 CXL, 유리기판 이런 쪽이고 이제 뭐 성장성 생각했을 때 레거시 반도체 뭐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조금 길게 보자, 장기적으로. 그렇죠. 전공정 쪽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이제 5월 22일 날 그렇죠.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잠잠할까요? 아니면 한 번은 또 반도체가 탁 일어설까요? 네,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한 1주 정도 남았을 때라고 한다면 그때는 소부장 기업들이 한 번 정도 튀어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주요 증권사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1,000에서 $1,100로 상향을 한 것처럼 그러면 이 상향의 뒤에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은 결국은 실적 호조가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2분기의 실적 기대감까지도 유효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HBM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시점에서는 한번 단기적인 대응 자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는 한번 틀 수 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딱 전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AI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 시장에서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폴라리스 그룹주가 핫하게 어제 또 올라오면서 오늘은 이스트소프트가 그 기운을 좀 받아가는 것 같거든요. 폴라리스 쪽은 지금 다 조정받고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 전반적으로 다 순환매가 돌지 뭐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좀 진짜 예전에 잘 나갔던 종목들 지금은 다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AI 테마에 가장 먼저 주가가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일 것 같아요. 네. 작년 초에 이제 우리가 이름도 많이 언급되지 않는 챗 GPT라는 것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과연 글로벌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뭘까? 결국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 2차적으로 봤을 때 AI의 성장이 나왔을 때 결국 어플리케이션의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AI가 B2C까지, 즉 소비자들까지 수요가 확산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한 번씩 움직이기는 할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AI 기업들은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실적이 나오지 못하는 기업들은 금리가 낮아져야지 주가가 세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히 유효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성장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강세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만한 환경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인 뉴스나 아니면은 시세 분출 시에 단기 대응 전략을 펼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AI 소프트웨어는 지금 실적이 잘 찍히지 않고 일단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붙어야 한다라고 하셨고 아직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네. 네. 자, AI 또 수요, 모멘텀 가장 이제 두둑하게 챙기고 있는 테마가 전력 설비잖아요. 네. 오늘 아까 기관 순매수 탑10 보니까 뭐 한국전력, 삼화전기 네. 이런 종목들 좀 사더라고요. 이 종목들은 그냥 방어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성격이 좀 달라진 거예요? 우선 이제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기존 전력기기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한국전력이 움직이는 게 이제 오늘 좀 낯선 느낌이 듭니다. 우선 이제 전력기기 카테고리는 여러 차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수출이라는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가 나타날 때는 사실 관심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달러화가 지금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뭐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도 그렇고요.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것 같고요. 한국전력이 움직이는 이유는 아예 뭐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요인은 결국은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한국전력이 이제 이번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2조 원이 조금 넘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제 한국전력이 오랜만에 또 실적을 올해 한 해 기준자로 봤을 때는 올해
드디어 성장 회복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좀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오늘 반등은 결국은 이제 실적 회복 사이클과 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그리고 시장의 방어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보다는 유틸리티 가격 인상 이런 수혜네요. 네.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만들면 전기 부족해질 거다 해서 전력 설비가 오르는 건데 그렇죠. 대체 에너지로 뭐 신재생, 원전, 오늘은 천연가스까지 네. 월가에서 AI 붐의 어쨌든 최종의 끝은 천연가스 종목들일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오늘 천연가스 관련주 한손 엔지니어링도 잘 가고 SK 가스 이런 좀 대형 종목들도 미리미리 좀 사놓는 건 어때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윌리엄스 컴퍼니스라는 이제 미국 기업을 하나 분석을 했었는데요. 네. 이 기업이 이제 천연가스 터미널, 즉 이제 저장소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 얘기가 나온 그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결국은 천연가스의 최종 수요는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 이유가 결국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이다라고도 언급을 했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부분은 결국 우리가 이제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전력의 공급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발전에 대한 종류라는 것 자체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소형 원전, SRT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고요. 대형 원전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이제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게 될 텐데요. 왜 그 중에 천연가스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환경에 대한 이슈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천연가스와 관련된 기업들도 전력 쪽, 특히 AI 쪽에 일부 편입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중요한 이 키워드는 수출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가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이름에 가스가 붙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기업들이냐면은 결국은 이제 국내 가스,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제 가스를 받아서 국내 주요 지역들의 그 권역을 할부 받아서 거기서 이제 가스만 공급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로서의 AI의 수혜주로서 편입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색깔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가스 관련주들이 이러한 이슈 때문에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다른 전력기기 관련주처럼 움직이기에는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AI 성장 그리고 전력 수요에 대한 성장의 이면에는 결국 우리나라 전력기기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주가 좀 직결된 그런 테마인데 천연가스는 AI 붐의 끝에 있다고 해도 이제 국내 종목들이 그걸로 뭔가를 눈에 보이는 실적과 성과를 내기에는 약간은 결이 다르다. 단기 테마로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테마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자, 조선으로 가볼까요? 어제 HD 현대 마린솔루션 상장했는데 뭐 따따블 기대감까지 나왔지만 따블 약간 터치하고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따블을 성공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열어두면 좋을까요? 예, 사실 목표 주가를 산정하기가 신규 상장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현대머니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놀라운 주가 흐름을 보였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모주들 같은 경우는 개장 초반 강세 이후에 지속적인 매물 압박과 함께 오히려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HD 현대머니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 막판 힘을 냈었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봐도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락업이 없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최초에 많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현대머니솔루션은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주가가 막판까지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하루 정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주가 흐름들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밴드로 봤을 때 지금 HD 현대머니솔루션이 오늘 상승까지 따져봤을 때는 한 8조 원 정도 아마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향후 MSCI라든지 이러한 패시브 편입 이슈까지 고려해 봤을 때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서의 부담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수급이 계속 유입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사실 이제 새내기 주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고 뭐 MSCI 편입 이슈는 조금 멀긴 했지만 네. 기대감 있다. 조금 더 여력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조선하고 이제 같이 오르고 있는 게 HMM이나 페노션 같은 종목들 아까 또 외국인도 탑10 안에 들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해운 운임 지수 자체는 뭐 썩 그렇게 시장 그렇죠.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뭐 고환율이다, 고금리다 네. 이런 이야기, 뭐 중동 리스크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천연가스 있잖아요. 그 네. 운반선 관련해서도 또 이거 엮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그러한 부분들 자체도 뭐 하나의 단기적인 모멘텀이 되겠지만은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오랫동안 쉬었었던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이제 중동 관련된 이슈가 장기화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운임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유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국내에서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당연히 HMM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페노션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이제 주가가 올라온 거, 어제 오늘 좀 힘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떤 섹터가 우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조선과 해운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조선 섹터가 조금 더 우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공급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조선사들이 조금 더 유효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선은 신조선가도 계속 오르고 네. 업황 자체가 너무 좋고 이제 그 고부가 가치 선박들도 많이 팔고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 손 되게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죠. 차라리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보는 건 어때요? 뭐 제가 이제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나와서 이제 저도 조선주들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 삼성중공업이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기자재 같은 경우는 뭐 저에게는 이제 후순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후순위다. 그렇죠. 저에게는 후순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업황에 대한 레버리지가 좋아질 때 가장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는 결국은 이제 가장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사들 각각의 매력이 있지만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분식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수주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었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조선 쪽은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 마지막으로 오늘 외국인이 1등으로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 엔캠입니다. 안 볼 수가 없어요. 2차 전지. 오늘 뭐 LNF 실적 발표도 있고 네. 애플하고 리비안 손잡는다는 이야기도 뭐 아니라고는 했지만 나오는데 반짝반등인가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기존 2차 전지주들이 쉴 때 가는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농담 삼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네. 결국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쉬어가면서 오히려 엔캠 쪽으로 수급이 다시 쏠리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최근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들 발표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목적 차량에 대한 제한 조치 언급이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인텔이나 아니면은 퀄컴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기업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 쪽의 영향력이 큰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업일 것 같고요. 중국 쪽의 영향력이 큰 소재는 잘 아시다시피 전해액과 그리고 음극재, 흑연 이런 것들 그리고 전구체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거기에 선두주자에 서 있는 엔캠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펀더멘탈 대비 주가는 분명히 과도하게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는 비중 축소에 대한 입장을 좀 견지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 뭐 미중 갈등, 뭐 규제, 견제 나오면 히토리 오르는 것처럼 엔캠이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 수혜도 분명히 받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주들보다 오늘 세게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LNF는 적자 전환 예상된다는데 네. 2차 전지는 계속 좀 이렇게 떨어질까요? LNF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대규모 또 손상차손 반영이 재고평가손 반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실적 안 좋을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NF는 조금 지루하겠네요. 자,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